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장세가 계속 지리한 횡보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출연했던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종합주가지수 상당히 크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중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00포인트가 지지된 흐름이 형성이 된다라면은 시장은 다시 또 그 하단 부분에서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지수는 또 한 80포인트 정도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최근 장세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그날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의 흐름들을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 시장과 엇박자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 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큰 밑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 큰 밑그림은 뭐냐? 박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시장의 전반적인 그 흐름, 프레임을 박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건데 그 얘기는 시장의 흐름이 그러하다라면 우리는 그 흐름에 순응하는 대응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시장 흐름 속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황을 얘기를 하면서 회자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은 변동성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시장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없고 그리고 시장에 어떤 에펙트를 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최소한의 매매만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다. 그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 수요일만 하더라도 뭐 시장 하락 위험에 대해서 막 고조가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최근 장세 흐름과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또 다시 시장은 터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은 어떤 개별적인 재료라든지 이슈를 가지고서 접근하게 되면은 빠질 때는 더 빠질 것처럼 무섭게 되고 또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처럼 또 기대를 갖게 되고 이제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장의 흐름은 박스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고 그 박스 트렌드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뭡니까? 지금은 2700포인트, 즉 시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20, 30포인트 정도의 등락이 연출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오면 저가 매수, 그 근방에 들어온다거나 위로 올라갈 때는 또 고점 매도, 이 전략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현 장세의 핵심 포인트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던 시장의 흐름을 자세하게 또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장세는 특히 종목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시장의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은 흐름에서는 결국은 디테일한 종목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 흐름들을 또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향후에 또 우리가 공략해야 될 투자 포인트는 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뭐 시장의 흐름을 제가 이제 모두의 이제 설명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지난주 이제 수요일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 한번 흐름을 또 보잔 말이에요. 이날이죠, 이날. 이 수요일만 하더라도 시장 흐름이 막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게 됨에 따라서 막 더 빠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세를 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은 최근에는 말입니다. 장세가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처럼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계속 재탕, 삼탕의 악재의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뭡니까? 결국은 또 이제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빅스텝을 밟겠다, 뭐 이러면서 뭐 금리의 어떤 인상폭을 50에서 뭐 75bp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월가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무서워서 던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 그때 하락세를 보였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재료, 그러니까 금리 재료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 재료,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현재 시장에 상당 부분 녹아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현재 장세 흐름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걸 투자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컨대 이런 거죠.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의 인상 부분들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만은 결국을 터닝을 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시장은 그 재료에 그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 장세의 흐름은 뭡니까? 보시면은 그 하락세가, 그러니까 차트를 좀 잡아줘 보시면은 하락세가 보였던 이 지점 계속 이 지점에서 시장은 뭡니까? 그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눌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장은 터닝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보시면은 시장이 상당히 이제 지난주 수요일만 하더라도 여러분 되게 다들 시장 참여자들이 무서워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또 단기 저점이었죠. 그때 또 산 물량들, 저가에 싸게 잡은 물량들 5%,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오늘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또 발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현장세 흐름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 그다음에 지지난주 이틀에 2주에 걸쳐서 어떤 말씀을 중요한 워딩으로 말씀드렸냐면은 단타 권하는 장세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국면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응 포인트는 단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시장이 계속 들락날락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은 뭐야? 시세가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어저께 올라갔던 종목이 어제 이틀 하루 이틀 올라갔던 종목이 또 오늘 보면 빠지고 그다음에 어제 이틀 또 빠졌던 종목이 오늘 보면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시장의 국면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추세가 제한되는 가운데서의 박스 변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타 권하는 장세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때는요, 너무 시장의 흐름을 러프하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좀 세밀하고 그냥 압축해서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포인트다. 왜? 단타 권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시장 접근하면은 지금은 조금 현재 장세 흐름하고 맞지가 않죠. 왜? 시세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물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3개월 후, 6개월 후에 시세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종목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흐름을 가지고서 지금 배팅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는 발을 한 발 빼고서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 흐름이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2700선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흐름을 보시면은 이게 나오죠. 어떤 게 나오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이 중심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30포인트의 등락이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밀렸었지만 결국은 이 중심 라인으로 다시 회귀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의 흐름은 또 뭡니까? 오늘 지금 장중 기준으로 몇 포인트 찍었습니까? 2700포인트 찍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분봉 차트를 보면은 2700포인트 찍고 난 다음에 밀렸어요. 어제도 그랬고. 이게 왜 그러냐? 또 이제 중심선 근방에 들어오니까 경계감이 또 이제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장이 그래서 뭐냐면은 테크니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장이.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지면 또 저가 메리트가 발생되고. 그런 가운데서 시장이 되게 압축된 등락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 연장된 지난 한 주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흐름이 결국은 뭐냐면은, 저는 그래요. 이제 시장 흐름을 분석을 할 때, 물론 이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슈,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의 어떤 기본 중요한 어떤 요인들이 되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하나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황의 포인트가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이 뭡니까? 뭐 선반영됐다. 내지는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황 쓰려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것은 FOMC에 따른 어떤 금리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상당히 많이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FOMC 회의에 따라서 뭐 금리 인상의 얘기가 월가에서 나온다. 뭐 50bp, 75bp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린다. 그러면 저가에 산다. 그 단순한 논리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이슈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이슈는
지난 6월 25일, 작년 6월 25일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영이 됐던 이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뭡니까, 이제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찬찬히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각 증권사 투자 전략 팀장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선반영되지 않았느냐. 선반영된 건 지금 아닙니까? 이전부터 사실 그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시장이. 왜? 안 빠졌잖아요. 추세적인 하락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시장은 안고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급의 흐름이 그걸 받아내고 있다는 점.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금리 이슈라는 것들이 단기 변동 요인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게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 오늘 흐름에서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시장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이 선수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은 초보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1년 미만 주식 경력이 좀 짧으신 분들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금은 현금을 조금 아껴두시고 일부만 가지고 이제 단타를 한다거나, 단타를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솔직히 그나마 제가 하지 마라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렇다라면은 기본적으로 현금 베이스는 어느 정도 항상 유지를 해 주시고 일부 자금만 가지고서 대응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시세의 변화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는 뭐냐면은요, 주도 섹터가 없어요. 지금은 주도 섹터가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은요, 이번에 장세 흐름이 말입니다. 이번에 장세 흐름이 기본적으로 이제 2월 달부터 지금 이제 5월 달로 집어드니까 근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형성시키면서 시세들은 계속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고 난 다음이니까 지금은 이제 지수가 이렇게 막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시장의 흐름을 끌고 나갈 만한 뚜렷한 어떤 주도 섹터 업종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업종과 그런 섹터가 탄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면은 시장은 이런 현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 흐름이 형성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일정 정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스권 등락이 연출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현 장세는 주도 섹터라는 얘기는 또 다시 말씀드려서 시세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는 섹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별로 접근을 하면은요, 시세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들은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뭡니까? 단연코 한국항공우주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이제 한 달, 두 달 전에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한국항공우주를 봐야 되느냐? 세트랙 아이라든지 AP 위성 이런 것들을 왜 봐야 되느냐?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가 되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지난 정부에서 한미 미사일 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우주 항공 시대에 새로운 어떤 기틀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올라갈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올라가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끌고 나가는 주도 섹터라든지 업종이 아니라 개별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런 종목들이 하나씩은 있지만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내에서도 핵심주,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것들 제가 이제 뽑아서 얘네들만 봐라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뭐냐면 그래서 주도 섹터가 부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시세 접근을 할 때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접근한다, 어떤 섹터에 접근한다가 아니라 그 섹터에서도 개별적인 어떤 재료라든지 개별적인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에다가만 집중한다. 이게 변동성 장세라든지 박스권 장세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뭐냐면 상승 추세에서 생각했던 부분들, 즉 상승 추세에서는 업종별 접근이라든지 섹터별 접근을 해도 1등주가 아니더라도 2등주, 3등주를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해도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박스권의 등락이고 되게 제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장의 먼저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시세 접근을 하자. 그리고 시세 접근 가운데에서도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종목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전에서 종목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둔다고 했을 때 대장 탑픽만 고르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도 섹터가 부재하고 지금은 시세가 단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종목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겠지만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지난주까지 뭐 제가 그 화장품 관련주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까지 보면은 또 최근 한 2, 3일 정도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고점에서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딱 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이거 어떻게?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쪽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제가 이제 단타고 나는 장세라는 부분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단기 수익이 엄청났어요. 대박이 터진 종목들도 많아요. 그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토니모리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 단기적으로 한국 화장품 같은 것도 엄청나게 수익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한 2, 3일 또 지나고 나니까 고점대에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의 큰 컨셉 하에서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라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세가 단기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보세요. 그러니까 3일 전, 4일 전까지 강하게 시세가 형성됐던 애들, 지금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화장품이라든지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후반까지 또 뭡니까? 일부 제약 바이오주도 강했어요. 걔들 빠졌죠. 그런데 그때 또 빠졌던 5G라든지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은 또 어제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마음을 턱 놓고 그냥 바이 앤 홀딩을 하게 되면은 수익을 냈던 것이 다시 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그 시세의 어떤 아주 급박한 변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단타 권하는 장세라는 워딩을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대가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거거든요. 대형주도 마찬가지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좋아.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어떤 업종이 유망해.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철저하게 시장에 갇혀 있는 가운데 트레이딩으로 시장이 연명을 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시세가 단기화되고 있다는 점, 이걸 항상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 제 지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좋은 종목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달라서 한두 종목 얘기를 했는데 수익이 났었어요. 그런데 수익이 났다가 안 팔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본전 꺼져오고 또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최근 장세에서 어떤 특정 종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장세를 바라볼 때 그 흐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냥 수익이 났던 종목들의 경우도 손실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시세가 되게 단기화되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단타가 나는 장세와 더불어서 지금은 그 속담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굴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세는. 그게 좀 현실적인 장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제 이거 너무 이제 단기화된 시세의 흐름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현재 장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약간 변화 상황이 1차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흐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조금 이제 약간씩 이제 저점을 찍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이런 장세는 막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배경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차기 정부에 대한 어떤 차기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차기 정부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경제 어젠다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정 정도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비중을 일정 정도는 줄여놓는 그런 포지션을 취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가바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바닥이라는 것은 이번에 종합주가 지수를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도
지난 1월 28일 날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1월 28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찍은 시점에서 이거는 바닥이 아니라 1차적인 가바닥이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깨지지 않으면 시장의 어떤 중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1월 28일 이후에 종합주가지수는 단 한 번도 그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냐면 전체적인 장세를 볼 때 중기 저점이 만들어진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버텨주면 시장은 다른 거 빠져도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버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64,500원을 한번 1차적인 저점을 찍어줬어요. 찍어줬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저는 그래요. 예측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측치보다는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 1차적인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이번에 추세 전환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세요. 그전에는 단 한 번도 3.13일 이동평균선을 조금 크게 좀 잡아주세요. 예. 3.13일 이동평균선을 단 한 번도 돌파를 못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한번 맞았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을 줄 거예요. 근데 눌림목을 주는데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눌림목에서 터닝을 한다. 그게 제가 볼 때는 1차 바닥에서 단기 바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지금부터는 이전에는 저점을 찍는 걸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 관점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을 대비하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뭐 6만 원대 사서 뭐 그런 분들 요새 많으시더라고요. 뭐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6만 원대 사서 몇 개월이 있으면은 이거 그냥 한 주씩 사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실전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흐름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 속에서 1차 가바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저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터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단기 이평선이 변화되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도 된다. 예. 이거는 제가 뭐 계속 추적해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추세적인 하락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방어를 해줄 거라는 얘기죠.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터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러시가 중단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순매수, 미약하나마 순매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건 항상 제가 연관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코스피,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터닝을 한다라는 얘기는 곧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러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코스피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 힘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 흐름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께서 보시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 삼성전자는 1차 가바닥을 찍었다. 2차 저점을 주목해라.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세는 뭐냐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그렇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다는 점, 당분간도 계속해서 순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어느 한 종목을 툭 그냥 뭐 미련 갖거나 아니면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일부 자금을 가지고서 좀 단기 트레이딩하는 흐름들이 필요하다. 왜? 종목 순환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뭘로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말입니다. 최근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3일 동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상승 종목 비율, 제가 이걸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상승 종목 비율이, 월요일 날 45%, 그 다음에 화요일 날 39%, 오늘 33%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되게 제한적으로 움직이는데, 전체적인 시세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세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뭡니까? 시세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압축된 시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디테일함을 요구를 하고 되게 단기적인 어떤 대응을 요구하는 시세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포인트로 좀 봐야 된다. 종목들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또 다시 한번 오늘 막판에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씩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그 1차 뭐 종목인 현대글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만도,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에 하루 쉬는데 지금 얘네들 잘 쉬었어요. 이거는 그 주 후반이라든지 다음 주 초반 코스까지는 또 다시 한번 순환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동차 잘 쉬었다. 한번 보자. 뭐 보자는 얘기는 저가에 좀 사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선별적인 흐름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는 이제 또 반대로 약간 이제 지금은 고점 매도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비엠, LNF.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화학, 그 다음에 신흥 SEC 요 종목들을 핵심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G 종목들의 경우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순환이 돌아왔거든요. 순환이 돌아왔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기산텔레콤, 그 다음에 텔레필드, FR텍, 그 다음에 유피코스 요 네 종목,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 테마들은 뭐 계속해서 보셔야 될 종목들이고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기준선 27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 변동 유지하자. 그 다음에 시대는 단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시대의 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을 지속시켜 나가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는 일정 정도의 현금 비중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철저하게 기술적 단기 트레이딩 전략. 그 다음에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눌림목이 들어오는 종목들. 아까 자동차에서도 말씀드렸죠. 눌림목이 들어와서 눌림목이 완성된 종목들. 그리고 시대 대응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프레임 푸시 전략을 이어나가자. 이렇게 포인트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하루 잘 쉬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